이 강좌는 오차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찾아서 아벨과 갈로아가 개척한 길을 따라가는 장편 대하 현대 수학 강좌입니다. 시험도 없고 숙제도 없이 오로지 수학의 아름다움을 공부하는 그런 강좌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는 닐스 헨릭 아벨이라고 하는 청년과 에바리스트 갈로아라고 하는 그 두 청년에 의해서 이 현대 수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오차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찾기 위한 노력이 종결된 거죠. 물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근의 공식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증명이 된 거죠. 근데 그 증명 과정에서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 근의 공식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을 같이 해보자는 겁니다. 우선 1차 방정식과 그 해를 살펴보면은 ax 더하기 b는 0이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가 1차 방정식이죠. 이 1차 방정식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서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네모로 쓰느냐 x로 쓰느냐의 차이만 있다 뿐이지 1차 방정식 미지수를 찾아 나가는 그거는 똑같은 거니까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본격적으로 다 배우게 되고 이제 중학교 때는 x와 a, b 이런 문자로 써가지고서는 공부를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해는 x는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실제적인 값을 가진 방정식을 하나 풀어보기 위해서 3x-5는 0이라는 그런 방정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면은 y는 3x-5가 되죠. 그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여기 x축과 y축의 스케일은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y축 기울기가 눈으로 보는 기울기는 거의 1에 가까운 값이지만 실제로는 기울기가 3인 거죠. 중요한 것은 여기 x축과 만나는 점인 이 점이 그 해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해를 보니까는 3분의 5가 되는 것이고 이제 그 값을 표현해 보면 x는 3분의 5라고 여기 나온 거고 2차 방정식의 해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x의 5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라고 하는 그러한 5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 해를 이제 알아볼 건데 함수 그래프는 x의 y 이퀄 x 5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해가 나 있죠. 그리고 어디에도 해가 존재하지 않는 즉 실근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런데 이 해를 한번 이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풀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정확한 해를 알려줍니다. 근데 이제 그 일반적인 형태로서 그렇다고 해서 아주 뭐 복잡하거나 어려운 숫자도 아니고 이런 단순한 숫자를 넣어서 방정식을 만들어서 이제 함수 그래프를 알고 그 다음에 여기 실근 하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프트웨어는 이런 결과를 냅니다. 즉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결과죠.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결과를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그거는 뭐 때문이냐? 즉 여기 이 소프트웨어가 근의 공식을 지금 수학사에서 수학자들이 연구한 것처럼 막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근의 공식에 맞춰서 입력해놓은 대로 프린트한 거거든요. 그런데 5차 이상에서는 해의 일반적인 공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봐가지고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풀릴 수 있는 형태라고 한다면 그걸 지가 판별을 해내서 이렇게 해를 알려주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 보통의 경우에는 절대 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당신이 입력한 문제가 이거지? 라고 그냥 뱉어내는 정도로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차 방정식의 해가 근의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봤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즉 근의 공식의 존재입니다. 제곱근, 세제곱근, 네제곱근, 오제곱근 뭐 이런 식으로
이용해 가지고서는 표현할 수 있는 공식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지 무슨 뭐 아주 특별한 함수 형태로 표현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곱근과 계수들만 이용해서 해로 표현할 수 있는가 이것이 근해 공식의 존재 여부인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운 그런 수학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좀 살펴봅시다. 당연한 얘기지만 곱하기, 나누기, 덧셈 뺄셈은 물론이고 분배법칙, 공약수, 공배수, 곱셈 공식, 유리수, 무리수, 실수, 인수분해, 1차 방정식, 1차 함수, 2차 방정식, 2차 함수, 경우의 수, 유리식, 다항식의 곱셈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배웠어요. 여기에서도 지금 생각나는 것만 대충 키워드로 뽑아봤기 때문에 다른 내용들까지 포함하면은 뭐 연립방정식 뭐 등등등 해서 굉장히 많죠. 이제 기하 부분은 또 적지도 않고 우리는 주로 대수학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대수에서만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것이 대수가 아니고 뭐 기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기하 단원에 속해 있기 때문에 뺀 건데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수학에서도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이제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보면은 뭐 집합 아주 옛날 분들은 집합을 중학교 때 배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집합을 고등학교에서 배워요. 굉장히 현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지적으로 성숙한 이후에 배우라고 이런 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항식의 나눗셈, 순열, 조합, 파스칼의 삼각형, 나머지 정리, 조립제법, 고차방정식, 복소수, 유리식, 무리식 등등 이와 같은 많은 내용을 우리가 배우는데 이제 이 강좌에 대한 또 한 번의 그런 간략한 소개를 하자면은 뭐냐면은 외국어 문법을 배우고 어휘를 익히고 난 다음에는 이제 짧은 독해를 하다가 단편 소설에 도전하고 장편 소설에도 도전하듯이 지금까지 공부한 수학 지식들을 활용해서 한 편의 대하 수학 이론을 공부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단편적 수학 지식만으로도 현대수학의 깊은 이론을 공부할 수 있다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친절히 안내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진 단편적 수학 지식들을 시실과 날실로 엮어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카펫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이라는 언어로 된 원서를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같이 강독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갈루아 이론의 정상을 딛다. 그리고 13살 딸에게 가르치는 갈루아 이론. 이 두 권의 교재를 소개해 드립니다. 뒷부분에서도 또 교재에 대한 언급을 다시 하게 되겠습니다만 교재로서는 갈루아 이론의 정상을 딛다. 이시 도시아키라고 하는 분이 짓고 그리고 승산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입니다. 그리고 부교재로서는 13살 딸에게 가르치는 갈루아 이론이라는 제1교포 소설가 김중명 씨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자기 딸에게 이 13살 어린 딸에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처럼 그리고 숙제도 내가면서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친절하게 이렇게 가는 그런 책이죠. 그거 역시도 도서출판 승산에서 나왔고 근데 이 두 가지 책들이 차이가 있는데 갈루아 이론의 정상을 딛다 그거는 보다 최근에 나온 책인데 그 책은 그 증명 과정에서 등장하는 거의 모든 정리를 하나하나 다 도전해서 증명까지 하고 그 아주 풍부한 예를 들어가지고서는 설명을 하는 책입니다. 근데 그 13살 딸에게 가르치는 갈루아 이론이라는 책은 그 취지에 맞게 대략적인 그런 스토리를 어떻게 훑어나가는 좀 그러한 면이 있죠. 하지만 이 처음에 이 갈루아 이론의 정상을 딛다나 아니면 13살 딸에게 가르치는 갈루아 이론이나 모두 군 이론이라고 하는 현대 수학의 그 중요한 이론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누구도 쉬운 말로 돼 있어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좌의 목표를 잠깐 볼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는 갈로아 이론을 통해 방정식을 거듭 제곱근만을 사용하여 풀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갈로아 이론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유리수체에 대한 다항식을 풀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분해체의 구조를 분석하여 알 수 있다. 유리수체에 거듭제곱근을 추가하여 확장시키는 경우 그 갈로아군은 순환군이다. 거듭제곱근을 계속하여 추가하여 얻는 체의 확대는 그 갈로아군을 일련의 아벨군으로 분해할 수 있는 경우다. 이렇게 아벨군들로 분해할 수 있는 군을 가해군이라고 하며 다항식의 근을 거듭제곱근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다항식이 가해군인지와 동치이다. 유리수체에 대하여 일반적인 즉 해가 겹치지 않는 n차 다항식의 분해체의 갈로아군은 n차 대칭군이다. 4차 이하일 경우의 대칭군은 가해군이지만 5차 이상일 경우 n차 대칭군은 가해군이 아니다. 즉 일반적인 5차 방정식의 근은 거듭제곱근만으로 나타낼 수 없다. 그러나 특수한 5차 이상의 방정식의 경우 그 분해체의 갈로아군이 가해군일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듭제곱근으로 나타낼 수 있다. 풀 수 있다. 이를 아벨-루피니 정리, 아벨-루피니 theorem이라고 한다. 이 외계어를 이해하는 것이 이 강좌의 목표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아무리 수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이 말 전체를 거의 짤막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분명히 우리말로 쓰여져 있지만 이 말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 핵심 키워드라고 한다면 유리수체, 그리고 확대체, 그 다음에 분해체, 갈로아군, 아벨군, 대칭군, 가해군, 이런 그 군의 용어하고 그 체라는 용어, 이 두 가지 뿐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13살짜리 평범한 중학생들한테 이해시키겠다는 것이냐. 이게 참 무모할 수 있겠죠. 근데 일본에서는 특히 더 그러는데 외국에서는 대중들에게 이러한 그 심오한 그런 수학 이론을 소개하는 그런 책이나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유튜브만 찾아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본격적인 강좌는 뭐 그다지 많은 건 아니죠. 그 갈로아 이론의 정상을 딛다라는 그 책의 저자도 역시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 책을 써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불현듯 치밀어 와가지고서는 그거를 책으로 썼다고 하고, 그 다음에 김중명 작가 같은 경우에도 이 갈로아 이론이라는 것을 공부하면 할수록 그 매력적이어서, 그리고 또 그것이 비록 현대 수학에 굉장히 고도한 것이기는 하지만 어린아이들도 도전하면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파악하고 그거를 자기 딸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는 더 한번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자 라는 그런 목표하에서 할 정도로 비전문가들도 노력하면은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이 수학 교육은 어떻습니까? 고등학교까지 다 배우거나 아니면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재빨리 푸는 거, 그거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계략적인 그런 수학의 어떤 이론이라든가 스토리라든가 증명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도 뭐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고 그저 문제 풀었다, 그리고 몇 권을 풀었다, 뭐 이런 기억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우리나라 수학 교육 현실의 굉장히 비극적인 면인데, 근데 뭐 저도 이런 수학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수학 노점상에 가까운 그런 사람인데, 이 아이들한테 이러저런 각각 수준에 맞추어서 문제를 풀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풀이 방법이라든가 그 설명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해내고
그다음에 연구하고 아이들에게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직접 실습을 해보도록 하고 그래프를 그리도록 실습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해도 그래도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뭔가 이 수학 공부를 왜 하는가 라는 그런 허망한 그런 허무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어른들한테서 흔히 들리는 소리 중에 뭐 수학은 그렇게 돈 계산만 할 수 있을 정도면 되면 되는데 니들 대학 가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다. 좀 참고 해라. 불쌍하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는 어른들도 계시고 심지어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런 현실이죠. 근데 그분들의 말이 뭐 맞다 틀리다라고 하기 이전에 대학 가기까지 초등학교 1학년부터 12년 동안 열심히 수학을 공부를 했는데 근데 제대로 뭐 머릿속에 남아있는 수학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그냥 문제 푸는 기억밖에 없고 그 다음에 허망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근데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수학, 대하 수학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한번 공부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사가 사랑한 수식이라고 하는 일본 소설 오가와 요코라는 그런 아름다운 작가가 쓴 책인데 그 책을 매력 있다고 생각하면서 읽은 분들은 아 수학이 이렇게 뭔가 굉장히 아름답고 매력적이었구나 그랬었지. 근데 나는 그 수학을 좋아했지만 사실 제대로 공부는 못했어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는 수학의 맛은 무엇일까 이런 노스텔지아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들 다 키워놓고 이제 여유 있는 시간대에 그리고 요즘같이 52시간 근무가 정립되는 그런 상황에서 남는 시간 동안에 뭔가 이거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수학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수학은 말이 그렇지 쉽게 손에 대기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망설이고 이러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박사가 사랑한 수식 같은 그런 책이 수학맛 캔디라고 그럴까? 빨간 맛은 아니고 수학맛 캔디라고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여기에서 강좌에서 이 수학 갈로아 이론의 정상을 뒷따라는 교재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은 대하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사에서 굉장히 찬란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찬란한 이론을 증명해 가는 과정을 직접 도전해 보는 거죠. 수학 전공자들한테는 이거는 어찌 보면 쉬운 일일 수 있고 또 수학 전공자들 중에서도 사회생활 오래 하면서는 다 잊어버린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물리학 또는 공학을 전공한 분들도 그룹 티어리 무지하게 많이 공부는 하긴 했지만 그것이 아벨 루피니 정리 즉 오차 방정식의 해의 가해성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관계가 있지? 이렇게 고개를 갸웃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 대중용 개설서로 이렇게 쓰여진 이 책이지만 정식 수학책을 가지고서는 한번 그 스토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야심찬 목표죠. 그러면 수강 대상은 어떤 사람을 할 것이냐? 학창시절에 수학을 잘했던 기억이 있는 사람, 학창시절에 수학을 열심히 했는데 뭘 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 사람, 학창시절에 수학을 좋아했는데 성적은 안 좋았던 사람, 돈 계산만 하면 되는데 수학은 배워서 뭐 하느냐는 생각을 가졌으면서도 자녀들에게는 수학을 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수학 소프트웨어가 잘 나와서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자녀들에게는 좋은 대학 가야 하니 수학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 수학, 물리학, 공학을 전공했는데도 뭔가 체계적인 수학 지식이 없고 증명과 문제풀이만 한 기억밖에 없다는 사람, 중학생 이상의 영재원에서 공부한 적이 있거나 그럴 계획이 있는 사람, 수학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 갈로아와 아벨의 천재적이면서도 불행했던 삶과 업적을 알고 싶은 사람, 수학 대하소설을 한 권 읽고 싶은 사람, 다시 말해서 참을성이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이 강의를 일주일에 두세 편 찍어서 올리고 그리고 이 강의 자료를 제공할 겁니다. 이거는 아주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지는 않을 거지만 그리고 이 강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주 대중적인 그런 강의를 목표로 하면서도 정통 수학 강의이기 때문에 갭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 갭을 메꿀 만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 그것들은 제가 수학 노점상으로서 초등학생들로부터 고등학생들까지 수학 지도를 하면서 어떠한 것을 잘 모르고 무엇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나름의 노하우가 있죠. 이런 노하우들을 칠판 수업을 통해 가지고서는 다 하나하나 증명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칠판 수업으로 이해한 것들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소프트웨어에서 그 더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것을 확인하는 그런 데만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겁니다. 하지만 자주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 이유는 요즘 그 제가 하고 있는 세이지매스라고 하는 그런 프리 소프트웨어가 매스매티카나 메이플 이상으로 상용인데, 그것들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그러면서 배워두면은 굉장히 쓰임새가 많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용법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설치하는 방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칠판에서 다 이해하고 갈 거지만 보다 좀 더 복잡화된 것을 설명하고 유도하는 데 있어서 또는 뭐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이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기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할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전통적인 그런 척 블랙보드 이런 수업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이나 지금 오늘 오리엔테이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렇게 빨리 하지 않을 것이고, 실제 강의할 때는 목소리도 늦추고 말도 늦추고 천천히 설명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뜻 있는 분들 많이 도전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